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을 같다고 보기도 하고 다르다고 보기도 합니다. 같다고 보는 입장에서 사람과 사물이 모두 하늘로부터 리를 부여받아 누구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로서 말하거나 리의 측면에서 말하기도 하고 이와 기를 분리시켜보는 이간의 방법으로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을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같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을 다르다고 보는 입장을 주인은 동시에 제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로서 말하거나 기의 측면에서 말하기도 하고 이와 기를 합쳐서 보는 이간의 사유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이니예지의 성을 온전히 부여받았으나 사물이 부여받은 성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니예지의 성을 온전히 부여받았으나 사물은 인 혹은 의만을 부여받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람과 사물의 성이 보편적으로 내재한다는 이론과는 충돌됩니다. 사람의 성과 사물의 성이 같다는 이론과는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해석에 대한 정미한 논쟁이 조선 유학자들에 의해 전개됩니다. 18세기에 전개된 인물성 동의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유학사의 3대 논쟁 중에 하나인 인물성 동의 논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유학사에서 전개된 인물성 동의 논쟁의 어떤 사상사적 의미를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물성 동의 논쟁의 사상사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하나가 바로 조선 후기 사회가 봉착했던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모색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가 봉착했던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인 모색으로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기도 하여 이들의 치열한 논변을 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물성 동의론은 17세기 이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조선 사회의 어떤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필연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세에서 어떤 대응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의 어떤 모색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정세에서 오랑캐로만 인식했던 청나라와의 관계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춘추 대의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정세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랑캐일지라도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어떤 개방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국제정세에 대응할 것인가 등 현실 문제의 대응 논리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하이론을 주장하여 인물성 동의 이론이 하이론을 주장하여 중화와 오랑캐를 본질적으로 구별하자는 입장이라면은 동론은 인물성 동론은 중화와 오랑캐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본성에서의 어떤 근원적인 동질성을 인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랑캐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북학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면은 사람은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그렇지만 사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은 사물이 귀하고 사람은 천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과 사물은 모두 균등하다.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랑캐도 근원적으로 동질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물에 나아가서 사람을 보라는 거죠. 사람에 나아가서 사물을 볼 것이 아니고 사물에 나아가서 사람의 입장을 한번 봐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물성 동의론은 단순히 공리공담을 일삼는 어떤 사변적인 논변이 아니라 인성과 물성이 같은지 다른지의 문제를 두고 조선 후기 사회가 봉착했던 어떤 국제정세와 같은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인 모색의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랑캐에 굴복해야 하는 현실과 정신적으로 여전히 주체적인 자존심을 지키려는 어떤 이상가의 어떤 시대적 갈등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표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론을 주장하고 이론을 주장해서 치열한 논변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율곡학파, 노론 당시에 실권을 장악했던 노론 속에서의 논쟁이었던 거죠. 노론 속에서 논쟁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렇게 하나는 당시에 오랑캐인 청나라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고 한쪽은 청나라는 명나라와 구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동론에서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에서 이론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인물성 동의의 논쟁으로서 당시의 현실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대응 논리로 제시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의 문제, 오늘까지는 지난 시간에는 심을 다루었고 그리고 성을 다루었고 다음 시간에는 정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